물질 특성이 있습니다. 자, 물질. 자, 물질의 정의가 뭐예요? 얘들아, 뭘 물질이라고 할까요? 물체랑 물질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물체랑 물질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네, 달라요. 물체와 물질은 당연히 다르죠. 자, 그러면 봐봐. 물체는 뭘 물체라고 해? 책상, 의자, 그죠? 강의대, 핸드폰, 삼각대, 뭐 저런 거, 그지? 물체는 물건, 쉽게 말하면 물건. 그러면 한 종류의 물건이 한 종류의 성분으로만 이루어졌나? 아니지. 얘도 봐봐. 얘가 이제 물체야. 그지? 얘만 보더라도, 스타버스, 텀블러. 자, 얘만 보더라도, 여기 안에 미안해요. 스테인레스. 그죠? 스테인이 아니라 스테인레스. 그 다음에 이제, 외피는 지금 거의 플라스틱 형태 재질이죠. 근데 이제 쓰지 말라고, 그죠? 여기는 고무라고 하는 재질이 살짝 들어있죠. 그럼 봐봐. 요 고무라는 재질의 물질. 그죠? 그 다음 플라스틱이라는 물질. 그죠? 스테인레스라고 하는 물질 여러 개가 아주 그냥 교묘하게 조합을 해서 이 뭐 한 3만원, 4만원짜리 스테인레스라는 컵을 만든 거지. 물체를. 되겠어요? 그러니까 물체들은, 자, 책상이나 벌상이나 의자나 이런 것들을 각각 물체, 물건이라고 하는데, 그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건 다양한 각각의 최소 하나의 화학적 성질을 가지는, 그지? 고유한 분자야. 분자. 들만을 우린 물질이라고 해. 그래서 고무라는 분자, 예를 들자면 고무라는 분자, 플라스틱이라는 분자, 스테인레스라고 하는 분자, 각각의 물질들이 한꺼번에 다 교묘하게 이루어져서 이런 물체를 만든 거겠지. 책상도 마찬가지, 그지? 철, 그죠? 나무 합판, 이런 여러 가지 물질 각각들이 모여서 물체라고 하는 걸 만든 거라고. 그죠? 그럼 철은 철만의 성질, 나무는 나무만의 성질이 있겠지. 그치? 그래서 물질은 물질마다 하나의 고유한 화학적 성질을 갖는다고. 되겠죠? 오케이? 철은 철만의 성질. 그치? 나무, 합판은 합판만의 성질. 그죠? 스테인리스는 스테인리스만의 고유한 성질을 갖는다고. 등등등. 그죠?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생각해봤을 때, 그러면 물질은 우리 이제 주변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상태를 한번 봐보자고. 자, 한 종류의 화학적 성분을 가진 하나의 이런 물질로 이루어진 걸 우리는 순물질이라고 해. 그죠? 근데 소금물 어때요? 한 종류의 물질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소금도 있고 물도 있고, 그죠? 물, 소금이라는 두 종류의 물질이 섞인 거죠. 잘 섞여 있는 거였죠. 그래서 자, 혼합물이라고 하는 것과 순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지어서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혼합물은 순물질 하나하나가 각각의 성질을 잃지 않고 하나의 공간 안에 섞인 거야. 그죠? 혼합물은, 그지? 순물질 여러 개가 각각의 화학적 성질을 잃지 않고 섞여 있는 거. 자, 그럼 혼합물에 해당하는 거 뭐 있다고? 방금 내가 소금물 예를 들었지. 소금물. 자, 그럼 혼합물에 해당하는 소금물 말고 또 뭐도 있을까? 여러 순물질 각각들이 자신의 화학적 성질을 잃지 않고 섞여 있는 거. 과일 주스? 그죠? 토마토 맛도 나고 당근 맛도 나고 막 비트 맛도 나고 다양하게 맛이 오묘하게 섞여 있잖아요. 그 성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삶지 않았으니까. 그치? 그래서 소금물도 있고, 그죠? 그래, 생과일 주스도 있고, 그죠? 또 이런 혼합물 중에 해당하는 것도 뭐 있을까? 이제 뭔가 액체나 마실 수 있는 상태는 아니긴 하지만 여러분 이제 지각을 배우고 있잖아요. 지각. 암석이라고 하는 건 각각의 화학적 성분이 다양한 상태의 아이들이 섞여 있는 거야. 큰 돌덩이, 한 종류의 성분의 돌덩이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성분이 섞여 있는 거지. 암석. 섞여 있겠지.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보이지 않지만 존재는 하죠. 어떤 거? 공기. 그죠? 공기라고 하는 공간에 제일 많이 있는 기체가 누구예요? 질소가 제일 많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마셔야 될 산소. 그죠? 질소나 산소나 여러 기체 성분들이 이 공간에 서로 섞여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공기 또한 뭐에 속한다? 기체들의 혼합물 상태에 속해.
되죠? 오케이? 그러면 이 공기를 구성하고 있는 질소기체, 그죠? 한글로는 이렇게 쓰지만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물질의 구성을 배우시게 되면 N2 이렇게 씁니다. 질소 원자 두 개가 질소라고 하는 원자 두 개가 이렇게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네요. N2 가장 대기 중에 많이 있는 상태가 질소기체. 그 다음에 우리 마시는 기체 산소기체, 그죠? 산소도 자 우리 주변에서는 산소기체 이렇게 산소라는 원소 이름을 쓰지만 O2 이렇게 O라는 원자 두 개가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O 분자를 이루고 있어. O2라는 분자. 이게 지금 우리가 마시는 산소기체야. 이렇게 자, 질소나 산소나 얘가 전체 중에 한 70%, 얘가 한 26% 등등등 비율을 이룬 채로 공간 안에 질소만의 성질, 산소만의 성질을 그대로 가진 채로 서로 섞여 있는 거죠. 유가리, 오케이? 알아들었죠? 그래서 공기들은 자 혼합물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질소는 그럼 질소 얘라고 하는 아이는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는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라 화학적 성질이 똑같을까요? 다르죠? 그죠? 원소의 이 기호도 달리 쓴 것처럼 화학적 성질이 다르겠죠? 그래서 자 순물질은 한 종류의 물질로만 이루어진 걸 말해. 한 종류의 화학적 성질을. 그러니까 아까 하나의 화학적 성질을 갖는, 그지? 하나의 화학적 성질을 갖는 물질. 그걸 우리는 순물질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화학적 성질을 갖는 물질, 순물질. 맞죠? 오케이? 근데 이 순물질도 다시 뭐로 나눠볼 수 있냐면 호돈소 물질이랑 홀격 들어봤어요? 홀격? 막 그 뭐 한글에 어려운 막 홀격, 그죠? 호돈소, 그다음에 홀로, 그죠? 이 뭐 하나만 바뀐 것뿐인데 뜻이 다르죠? 얘는 얕다라는 뜻이죠. 얕다, 그지? 얘는 이제 혼자 있다 이런 의미죠. 오케이? 그래서 호돈소 물질이랑 그다음에 또 뭐로 나눌 수 있냐면 순물질을 화합물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 나는 지금 어디를 하고 있냐면 처음 페이지가 8쪽이지만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여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네, 26쪽 먼저 하고 있어요. 26쪽 그죠? 여기 위에 A 파트만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고 또 앞으로 넘어와서 물질의 특성을 설명할 거야. 자, 그래서 혼합물은 자 순물질 여러 개가 각각의 공간에서 화학적 성질 안 잃고 잃지 않고 서로 섞여 있는 것들을 혼합물이라고 해. 그죠? 그래서 여기 이 중에서 자 봐봐, 생과일 주스 같은 경우는 자 막 엄마가 쉐이킹해서 너네 몸 좋으라고 갈아주셨어. 내가 지금 당장 너무 바빠. 그래서 못 마셨거든. 그냥 컵에다 놔뒀어. 그러면 이제 케일이랑 뭐 이렇게 뭐 오렌지랑 그 다음에 뭐 사과랑 바나나랑 이렇게 갈았을 때는 처음에는 이렇게 혼탁하게 막 섞여서 그냥 꿀렁꿀렁 먹히면 먹을 수 있을 만큼에서 요플레처럼. 근데 그거 그대로 놔두면 이제 거기에 이제 채소들 안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나왔던 물들이 깔아앉고 그러니까 나왔던 물들 위에 좀 가벼운 애들 위에 떠 있는다. 그지? 층을 입어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다시 섞어서 먹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자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섞이긴 했는데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층이 그러니까 물도로 나뉘어지지 않고 균일하게 어떤 공간에서든 다 똑같이 섞여 있는 형태들은 그런 건 우리가 균일혼합물이라고 해. 근데 얘는 어때요? 시간이 지났더니 층으로 나뉘어져. 두 층으로 넌 너, 난 나 이렇게 나눠져 버려. 언제든지 항상 똑같이 섞여 있지 않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우린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해요. 불균일 혼합물. 균일하지 않다. 시간이 지났더니 또 남성도 불균일 혼합물이야. 돼요? 오케이? 근데 소금과 공기는 자 내가 소금, 물 같은 경우 또는 공기 같은 경우도 내가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더라도 그 섞여져 있는 비율이 언제든 달라지지 않고 똑같아. 공기 일정해요. 그죠? 그 다음 소금물도 마찬가지 일정합니다. 언제든지 달라지지 않고 똑같은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그대로 있어서 얘네들은 섞인 비율이 똑같아요. 그래서 균일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자 지금 여기 이렇게 써져 봤지만 제가 정리를 해보면 자 이 혼합물들은 뭐로 나올 수 있다. 언제든지 내가 시간이 지나더라도 침선된 침전 물질이 없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균일 혼합물. 누구? 소금물. 불러봐. 또 어떤 거 있겠어? 설탕물. 그죠? 소금물 있으면 설탕물도 있어야지. 그죠? 아까 공기. 그죠? 기체의 제혼합물. 그죠? 그 다음에 사이다. 어때요? 톡 써줘. 그죠?
그죠? 근데 거기 안에 탄산기체가 그죠? 그 투명한 성분으로 섞여 있고 탄산기체 성분이랑 사이다의 액체 성분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비슷한 비율로 섞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불균일 혼합물 균일하지 않아요? 누구 있어요? 아까 생과일 주스. 그죠? 시간이 지나면 그다음 흙탕물 시간이 지나면 그죠? 침전되고 깔아앉고 차이가 생기고 그죠? 암석 시간이 지나면 차이가 생깁니다. 이게 가장 기본 문제로 많이 나와요. 누가 균일 혼합물이고 누가 불균이냐. 너무 쉽죠? 그죠? 여러 종류의 물질이 섞여 있는데 그 섞인 게 시간에 따라서 층상이 나눠지는 거, 그렇지 않은 거 나눌 수 있다. 됐죠? 자, 그러면 여러 개의 물질이 섞여 있을 때 그 물질은 한 종류의 화학적 성질을 갖는 거잖아. 하나의 화학적 성질을 갖는 물질들을 말하는 건데 그 물질을 다시 호돈소 물질과 화합물로 나눌 수 있다. 화합물. 근데 봐봐, 여기 화합물이라는 키워드랑 여기 혼합물이라는 키워드가 친구들이 가장 많이 헷갈린가 봐. 혼합과 화합이. 그러니까 화합물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그 위치에서 혼합물이라는 키워드를 얘기하기도 하고 혼합물이라는 키워드를 얘기하는 그 포지션에서 화합물을 얘기하기도 해. 그럼 안 돼. 가장 많이 헷갈리는 거. 혼합은 하나하나의 물질이 자신의 성질을 안 잃고 잃지 않고 섞여 있는 게 혼합이고 화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화학 반응을 통해서 아예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 거야. 예를 들자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곧 배우시겠지만 물이요. 물. 수증기. 자, 물. 얼음. 얘네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뭐고 공통점이 뭘까요? 질문이 많아졌죠? 응? 이제는 머리를 굴려도 될 타이밍 정도잖아. 자, 이제 머리를 굴려도 될 타이밍 정도. 우리 그 기체, 액체, 고체 뭐 1학년 이렇게 하면서 배웠잖아요. 기체, 액체, 고체. 그죠? 배웠죠? 자, 수증기, 물, 얼음. 차이와 공통점. 일단 공통점 뭘까요? 무슨 공통점을 갖고 있고 차이점이 더 쉽나요? 차이점. 수증기는 뭐고 물은 뭐고 얼음은 뭐야? 상태가 똑같아요? 안 똑같죠? 그죠? 수증기는 기체고 그죠? 수증기는 기체 상태고 그죠? 물은 액체 상태고 얼음은 고체 상태잖아. 상온에서 맞지? 상태라고 하는 건 그지? 자, 얘네가 상태가 다른 것 뿐이야. 상온에서 너는 기체 그지? 너는 액체 그죠? 너는 고체로 상태가 다르고 그럼 공통점은 뭐야? 다 모두 공통점은 뭘까요? 이름이 다 다르니까 다른 물질 같죠? 다를까? 다른 물질이 아니야. 한 종류의 물질이야. 같은 한 종류의 물질 H2O라고 하는 자, O 원자 하나에 H 원자 두 개가 화학적으로 결합한 이렇게 된 물 분자다. 이게 지금 H2O 분자야. 물 분자야. 이렇게 된 분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얘네들끼리 굉장히 가까운 인력으로 이렇게 붙어서 부피를 넓히는 형태처럼 배열이 되어 있는 거. 그게 육각수야. 얼음물. 돼요? 여기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간을 넓히면서 우리 얼음의 부피가 넓어요. 물이 부피가 넓어요. 얼음하고 물 두 개 중에 누가 더 부피가 커요? 얼음이 더 부피가 큽니다. 여기 쌍둥이들 왜 대답들이 없지? 자, 우리 똑같은 물을 페트병에다가 얼렸어요. 그죠? 얼렸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똑같은 물인데 페트병에 얼렸어요. 혹시 그려본 적 없어요? 어디 놀러 간다거나 아니면 급하게 막 여름을 놔야 된다거나 할 때 빈 페트병에다가 물을 넣고 냉동실에다 얼리거나 또는 여러분의 미래를 내가 예언을 해볼게. 여러분이 나중에 자, 술을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맥주는 차야 마시거든. 그래서 차갑게 병맥주를 마시고 싶은데 내가 넣어놓은 게 없어. 그래서 급히 빨리 차갑게 한다고 해서 냉동실에다가 병맥주를 넣어놓은 거야. 까먹은 거야. 그러면 다음날 어떤 일이 생기냐. 운이 좋으면 안 깨져 있어. 운이 나쁘면 깨져 있어. 난리 나 있어. 네. 왜? 맥주 성분 안에 또 물이 들어있고요. 그 물이 부피를 넓히면서 얼음으로 얼려질 때 유리에 힘을 가하는 거야. 그래서 유리가 깨져. 오케이? 페트병도 이렇게 빵빵하게 부풀어진 채로 얼려진 거 본 적 있을까요? 똑같은 물을 이제 냉동실에 얼려놨을 때. 돼요? 똑같은 물 분자인데요. 얼음은 부피를 공간을 이렇게 키우면서 얼음으로 딱딱하게 얼려져 있는 고체 상태인 거고 얘가 열을 받아서 자신의 뭐만큼의 에너지가 흡수가 되니까 끓는 잔만큼의 자신의 녹는 잔만큼의 에너지가 흡수가 되니 얘 분자의 인력이 약해서 이거 중학교 1학년 거야.
분자 간의 인력이 약해져서 흐르는 상태처럼 되어서 돌아다니고 있는 게 그게 물이잖아요. 그죠? 물 분자 나랑 니랑 어느 정도 인력은 있긴 한데 자유롭게 있을게. 예, 너랑 니랑 어느 정도 인력은 갖고 있긴 하지만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을게. 그죠? 약간은 자유로운 거. 근데 아예 끓는 것만큼 에너지가 흡수돼서 너의 운동성, 나의 운동성, 너 또한의 운동성이 막 증가돼가지고 니 따로 내 따로 막 돌아다니고 있을 때가 그게 이제 기체 상태 수증기. 그죠? 그러면 지금 공통점 뭐라고? 세 개의 공통점이 뭐라고? 똑같은 분자라고. 똑같은 분자야. 똑같은 H2라고 하는 분자야. 분자가 똑같아. 오케이? 이 동일한 분자가 분자 간의 거리가 가깝냐 뭐냐 이런 텐션만 차이가 있을 뿐이야. 돼요? 그러면 물만의 고유한 화학적 성질을 갖는 이 하나의 고유한 분자잖아. 이걸 분자라고 해. 하나의 균일한 화학적 성질을 갖는, 그지? 그 알갱이, 그지? 분자라고 하는 건 거기다 적어줘봐. 분자 하나의 고유한 화학적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알갱이. 하나의 고유한 화학적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알갱이. 국어가 위대하고 어려운 게 저렇게 텍스트를 적어서 분자라고 하는 개념을 외워두었잖아. 기억을 해두었다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자, 요렇게 생긴 분자랑 원자랑 뭐가 분자게요? 라고 물어볼 때 빨간색 테두리를 골라줘야 분자인 게 맞죠. 물만의 고유한 성질을 갖는 알갱이니까. 그죠? 빨간색 테두리를 골라줘야 되는 게 분자를 의미하는 게 지칭하는 게 맞잖아. 그지? 근데 이제 대략 다 중요해서 우리 엄마가 한국말은 끝에가 주로 메인이 됐어. 끝까지 들어봐야 돼. 그래서 듣다 보니까 작은, 여기에 꽂힌 거야. 어떤 친구는 가장 작은에 꽂힌 거야. 오케이? 그래서 분자를 골라주세요 라고 했는데 자, 빨간색 테두리만큼을 골라줘야 되는 게 물만의 고유한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알갱이인데 그 작은 애 꽂혀가지고 여기 수소 여기 이걸 골라주면 맞다고 틀리다고. 얘네들은 물질을 이루게 하는 가장 작은 입자인 수소 원자 또는 산소 원자인 거야. 각각의 원자들이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고유한 물만의 하나의 고유한 성질을 갖는 알갱이 물이 된 거야. 되겠어요? 오케이? 되죠? 오케이. 그래서 자, 호돈소 물질과 화합물의 개념을 정리해보면 화합물은 이 물 분자처럼, 그지? 물 분자처럼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듣고 있어요?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고유한 하나의 성질을 갖게 된 걸, 그걸 화합물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여러분 책에는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순물질을 적어줘봐.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고유한 화학적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갖는 물질.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고유한 화학적 성질을 갖는 물질.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자, 물 H2예요. 이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물만의 고유한 성질을 갖는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 이산화탄소, 탄소라고 하는 원소랑 산소라는 원소가 결합한 거예요. CO2. 나중에 우리 배워. 뭐가 C고 뭐가 O인지 나중에 여러분이 2학년 1학기 때 배울 거야. 원소의 기호. 너를 왜 C고 왜 C 뒤에는 어떤 숫자도 하나도 안 붙는데 하필이면 O에만 숫자가 붙는 건지, H는 왜 숫자가 2개 붙고 O에는 뒤에가 숫자가 하나도 안 붙는지를 배울 거야. 네, 차차 배울 건데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잖아. 선생님이 두 가지 이상의 원소
두 가지 이상의 원소죠. 서로 다른 H라는 원소, O라는 원소, C라는 원소, O라는 원소들이 결합해서 각각 물만의 고유한 성질, 이산화탄소만의 고유한 성질을 갖게 됐다. 됐죠? 그래서 얘네들 우리 뭐라고? 화합물이라고 한다. 이산화탄소도 화합물, 물도 화합물. 됐죠? 오케이? 그럼 호돈성 물질이 뭐냐? 혹시 여러분 헬륨 가스 마셔보신 적은 없죠? 그죠? 근데 헬륨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들어있는지 알죠? 그게 에드볼, 그 광고용 풍선이랄지, 여러분 뭐 에버랜드나 뭐 롯데월드나 놀러 가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안에 항상 풍선 들어있죠. 그래서 갖고 이제 엄마한테 써가지고 사달라고 하면 한 몇만 원 사갖고 와고 집에 이제 어느 정도 붙어 있잖아. 저 위에 가볍게. 그래서 갖고 와가지고 떼다가, 그죠? 그것도 TV 프로 같은 거 보면 헬륨 기체 마셔서 목소리 막 변조해가지고 목소리 바뀌었다 막 하는 것도 마찬가지 헬륨 있죠. 그러면 헬륨은 이렇게 써져 있는 형태처럼 되어 있는 원소가 있는데 헬륨이라는 원소 한 종류로만 되어 있는 물질인 거야. HE라고 하는 한 종류의 헬륨이라고 하는 원소로 되어 있는 이 물질들이 헬륨 안에 고유한 성질을 가져. 한 종류의 원소로만 되어 있어. 네온 가스도 한 종류의 원소로만 되어 있어. 오케이? 그래서 그걸 우린 한 가지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그거 우리는 호돈성 물질이라 합니다. 뭐 헬륨 기체 H2, HE, 그죠? 네온 사이는 네온. 그리고 뭐마저도 호돈성 물질이냐? 한 종류의 원소가, 예를 들어서 원소 하나가 그대로 혼자 있을 순 없지만 아까 제가 쓴 것처럼 O2, 그죠? 얘 이름이 뭐라고요? 산소기체 N2, N 원자들끼리 두 개 결합해서 만들어진 질소기체, 이런 거 다 호돈성 물질이라고 해요.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호돈성 물질과 화합물 둘은 고유한 하나의 화학적 성질을 갖는 뭐라고? 순물질이야. 고유한 하나의 화학적 성질을 갖는 순물질. 그리고 순물질이 공간상 여러 개가 섞여 있어. 근데 자신의 성질을 잃지 않았어. 그러면 균일 혼합물. 근데 자신의 성질을 잃지 않고 섞여 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났는데 침전물처럼 층이 나눠져. 그럼 불균일 혼합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오른쪽에 지금 1번에서부터 2번이 있어요. 그죠? 자, 1, 2번 정도 1, 2번 정도 지금 한번 풀어봅시다. 날씨가 바뀌고 있으니 잠을 좀 평상시에 많이 자도 피곤할 거야. 자, 답을 다 달았나? 아직 안 달은 것 같아. 언니 어디 하고 있었어? 나 지금 여기 보랬어. 너 리하지? 여기 조금 넘어가랬어. 옆에다 열심히 적었구나. 책에 없는 줄 알고. 책에 남미 가서 지금 거기 3, 20 몇 쪽이었는데 21, 26쪽 26쪽에 여기 설명했고 여기는 내용 일일이 공부했어. 자, 한번 볼게. 순물질에 대한 설명은 순, 혼합물이면 혼, 쓰레. 자,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나타내는 거 순. 맞죠? 고유한 성질을 나타내는 순. 자,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졌대. 그러니까 한 종류의 고유한 성질을 그대로 갖는다는 거지. 순, 맞죠? 순. 자, 그 다음에 성분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갖는데, 성분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갖는데, 소금, 물, 소금도 짜고 물도 흐르고 섞여 있어. 소금물처럼. 혼합물, 맞죠? 그 다음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로 고르게 섞인 것과 고르지 않은 것, 혼합물, 그죠? 균일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 자, 그 다음 식초, 탄산음료, 합금 등에 해당하는 건데, 자, 식초 어때요? 신맛 나죠?
근데 10만 나는 게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에 해당하는 게 있어. 근데 걔가 그것만 있으면 너무 쉴 거야. 그래서 얘를 희석시켜서 우리가 쓸 수 있게끔 만든 게 식초야. 물과 빙초산이 섞여 있어서 만들어진 게 그게 식초거든요. 그래서 물과 아세트산이 섞여 있는 게 식초입니다. 두 종류 물질이 섞여 있죠? 탄산음료, 뭐 기체, 이산화탄소랑 기체와 사이다의 맛을 내게끔 하는 액체가 섞여 있겠죠? 합금, 여러 가지 금. 그러니까 합금은 여러분 봐봐요. 금이 있어요. 금 혹시 이제 어머님이 집에서 금이 또 금반지가 끼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얘기를 봐보자면, 자, 금이 있는데 18K, 뭐 14K, 24K 들어왔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뭐지? 골드바? 골드바 들어왔을까? 뭐 가끔 홈쇼핑에도 많이 나오니까 24K, 18K, 14K. 자, 누가 더 금의 함량이 높아요? 네, 셋 중에서는 얘가 제일 높아요. 자, 얘는 순금입니다. 순금이고 24K도 이 셋 중에서 이 세 개 중에서는 24K가 금의 함량이 높긴 한데, 그치? 99.999%는 금이고 나머지 0.1%는 순수하게 금이라고 하는 물질만 있으면 되게 물러요. 그러니까 말캉말캉해서 물러지고 견고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특성만 갖고 있으면. 그래서 골드바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이 맘 먹고 진짜 집에 혹시 있으시면 막 하고 깨물어보면 이자국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요즘은 그러진 않는데 금메달리스트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이제 뭐 내가 금 달았다는 그 뭐 뭔가 그 시그니처 그런 포즈로, 그러니까 안 깨물어 보는 걸 하는데, 요즘은 이제 아예 금을 주지 않고 약간 발라진 도금 형태로만 준다 하더라고요. 돈을 많이 주고. 그래서 깨물어 보는 게 의미가 없는데, 진짜 순금 메달, 순금 함량, 금값이 비싸잖아요 요즘. 순금을 받게 되면 이제 실제로 안 깨물어 보면 이가 들어갈 만큼일 거야. 몰라요. 금 혼자로만 존재하면. 오케이? 은만큼 무르진 않지만 은은 되게 무르잖아. 알잖아. 여러분 어릴 때 은반지 같은 거 많이 깨봐서 은은 막 이렇게 손가락하면 모양이 막 형태가 달라진다고, 힘 조금만 줘도. 그지? 근데 금은 그 정도로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조금 더 견고함을 더 가미를 해주게끔 하기 위해서 금 함량은 좀 줄이고 나머지 다른 금속 비율들 높여서 견고함을 넣어준 것들, 얘네들 다 합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겠어? 혼합물이겠지. 오케이? 근데 24K가 조금 더 비율이 높더라.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커플링 혹시 받게 된다라고 하면 24K니 14K니? 라고 물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 근데 14K나 18K나 24K는 어차피 팔아도 금값을 많이 받지는 못하더라. 여러분 20대 때, 그지? 뭐 금을 살리는 별로 쉽지 않으니까 그래도 24K 정도면 땡큐 하고 받으시면 되더라. 그지? 여러분이 이제 뭐 커플링 만들 때, 그지? 뭐 고등학생들은 대부분 은으로 많이 만들긴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려봤고요. 얘네들 다 합금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혼합물, 그죠? 금속들은 자 이렇게 섞이면 섞일수록 더 견고함이 가미가 되는 거라고. 따라서 혼합물이에요. 합금. 자, 구리랑 산소랑 이산화탄소들이 해당하는 거. 구리 Cu고요. 산소 O2고요. 그다음 이산화탄소 CO2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원소들이 결합되어 있어서 이산화탄소만이 고유한 화학적 성질, 그죠? 그다음에 물만이 고유한 성질, 그죠? 있겠죠. 그래서 순물질이 되겠죠. 자, 2번에 자,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는 물질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고르게요. 균일하게요. 그죠?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고르게 균일하게. 그럼 봐봐. 일단 금은 뭐야? 순물질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뭘 고르라는 거야? 이 질문의 요지는 균일 혼합물을 고르라는 거야. 그죠? 균일 혼합물을 고르라는 질문이야. 자, 근데 금 되겠어? 순물질이잖아. 그죠? 그다음 우유 될까? 선생님 우유 얘 뭐예요? 약간 두유나 우유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맨 밑에 안 흔들어 먹는 친구들 많이 있긴 하지만 오래 놔두면 좀 깔아줘서 섞어서 먹는 것이 온전히 그 우유의 유효한 성분, 두유의 유효한 성분들을 다 그대로 마실 수 있어요. 섞어서 먹는 것이. 돼요? 그래서 뭐예요? 우유? 순물질? 아닙니다. 뭐예요? 불균일 혼합물이에요. 공기, 균일. 네, 3번이 되겠네요. 자, 암석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암석 같은 경우는 불균일, 염화 같은 순물질입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정도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서 자, 일단 숙제 내주고 자, 숙제 먼저 좀 내줄 거예요. 자, 여기 까먹지 마시고 체크해다. 30쪽에 1번에서부터 일단은 네 5번까지를 내줄 건데요. 5번까지를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앞으로 오셔서 그렇다면 이런 물질들의 특성들을 물질들 여러 개 섞여 있을 때 자 물질 특성인 밀도 그 다음에 뭐 용해도
녹는점 어느 점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실제로 설명을 해줘 볼게.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종이 안 치네. 내가 이제 끝났나? 이제 8쪽으로 다시 올 거야. 8쪽으로. 그 혼합물들이 일정 구간에 섞여 있을 때 이제 반대로 섞어놓고 야, 넌 너 이렇게 구분해봐, 분리해놔봐 라고 할 때 물질의 특성이라는 화학적 성질을 이용합니다. 자, 소금하고 물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해봐. 이렇게 액체 안에 소금하고 물이 섞여 있어. 근데 과학 포화용액이 될 만큼 많이 넣어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최대한 녹을 수 있을 만큼을 다 녹여준 상태야. 그래서 소금 따로 물 따로 분리해내래. 그럴 경우는 어떠한 특성을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단원이 이 단원입니다. 물질 여러 개가 섞여 있을 때 그들이 막 교회 행사 갔다 왔댔지. 그래서 피곤해하구나. 뭔가 요즘 무슨 철인가? 교회 행사가 뭐 부활절인가? 아닌가? 이때 아니고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나 벌써? 그런가? 또 그럴 수 있네 또. 그래. 뭐 최근에 또 인스타그램도 보니까 그 머라이어 캐리라고 그 캐롤 그 유명한 여자분이 또 깨어나고 계신다고 막 얼음 끼고 있고 나오는 거 나오더라고요. 겨울이 되고 있다고. 겨울이 되고 있다고. 근데 그러니까 참 날씨가 웃긴 게 어제만에 갑자기 막 훅 온도가 뚝 떨어졌어요. 지금 20도 초반이거든요. 근데 또 이틀 전까지는 27도였어요. 너무 더웠다고요. 뭐 이렇게 아직 가을이 왔다는데 이렇게 습하고 더워 했는데 갑자기 어제만에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 그죠? 오늘도 1도 정도 어제보다 좀 더 낮아요. 그런 온도적인 온도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건강 잘 챙겨야 되겠죠? 그리고 또 당연히 일교차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면 우리 몸이 피곤합니다. 왜냐면 생물이 고온의 상태에서 계속 적응을 했었어. 여름 동안에. 오케이? 근데 좀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잖아. 그걸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뇌가 나 지금 너무 힘들거든, 좀 쉬어줘 라는 신호를 줘서 잠을 더 주무셔야 됩니다. 실제는. 오케이? 평상시 여러분이 여름에 하루에 낮에 일이 되게 길어진 것처럼 그 느낌적인 느낌으로 계속 버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밤에 조금 내가 1시간 정도 더 자야지 좀 일찍 잠 드시고, 뭐 이렇게 저녁에 휴대폰 보지 마시고 밤자리에서, 그지? 그래서 리스 보다가 아니면 애들하고 전화 통화하다가 늦게 주무시지 마시고 빠딱빠딱 주무세요. 그러시는 게 여러분 건강상 좋더라 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자 우리가 배울 게 뭐냐? 자, 그렇다면 여러 물질이 섞여 있을 때 그 물질만이 가지는 고유한 화학적 성질이 있는데 그 고유한 화학적 성질을 가진 채로 그 아이들을 분리를 해놔야 된다고. 그렇다면 물질을 구분해내는 특성이 무엇냐라고 하는 걸 먼저 배우자. 오케이? 자, 그러면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8쪽이야, 8쪽. 물질의 특성이라는 키워드. 첫 번째 메뉴에 나와 있는 물질의 특성. 자, 뭐 예를 들어서 막 블라블라 길게 나왔는데 특정한 조건에서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고 물질의 양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것에서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하면 물질의 특성은 여러분 한 명을 구분해 낼 수 있는 고유한 성질이야. 물질의 특성이라는 키워드는, 그지? 나 하나, 너 하나 이렇게 한 명을 구분해 낼 수 있는 고유한 특성. 오케이? 물질 하나하나를 구분해내는 물질을 구분해내는 고유한 값을 말해. 자, 예를 들어서 비율을 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줄게. 자, 여기 이 공간상 5명이 있거든요. 5명, 그지? 5명. 자, 청바지를 입었다 입지 않았다로 어떤 하나의 사람을 설명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왜요? 나도 청바지를 입었고, 그죠? 리인이도 청바지를 입었고, 리하도 청바지를 입었다고. 오케이? 그러면 여러 공통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 똑같이 고유한 똑같은 값을 다 가지고 있으면 나만이 나라고 하는 사람만을 설명하는 그 값이 될 수가 없지. 그지? 청바지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라고 하는 사람을 특정해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물질들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그 물질 하나만 그 값을 가져야 돼. 오케이? 예를 들자면 여러분 몸무게 어릴 때 몇 킬로 나갔어? 우리 지금 조카가 몇 킬로 나갈까? 21킬로? 21킬로는 좀 많이 부른 것 같은데 한 17킬로?
원래 킬로그램 힘이 답이야. 그지? 그러니까 17kg 정도만큼의 양을 가지고 있어서 받는 중력의 크기가 17kg 힘 정도야. 무게가. 그지? 오케이? 그럼 이 세상에 내 조카만 17kg 힘이라고 하는 몸무게를 가질까? 그렇지 않겠지. 그지? 몸무게 얼마씩 나가는지 물어보면 이제 답을 안 해주겠죠. 고유 불문율이라. 그지? 그러니까 몸무게라고 하는 값은, 그지? 이 세상에 단 하나의 물질만 그 값을 갖는 게 아니야. 오케이? 나도, 너도, 너네도 똑같은 값을 가질 수 있어. 왜? 그 양을 갖고 있는 물질이 받는 중력의 크기니까 양만 똑같으면 중력의 크기가 똑같을 수 있잖아. 지구상에서. 내 얘기 듣고 있어요? 리나, 내 얘기 듣고 있니? 이쁜 얼굴 보여줘봐. 모자 벗어도 될 것 같아. 네 눈이 안 보이니까 자는 것처럼 착각하잖아. 그지? 자, 그래서 몸무게라고 하는 건 지구상에서 모든 물질들이 다 그 양을 똑같이 갖고 있다면 받는 중력의 크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물질마다 고유한 값이 아니라 물질이 달라도 같은 값을 어때? 가질 수 있어. 오케이? 나라고 하는 사람도 나 어릴 때 17kg 힘이라고 하는 몸무게를 가졌겠지. 그러다가 세포가 많아지고 질량이 늘어나면서 내가 지금 현재 뭐 53kg, 55kg 나가니까. 그지? 오케이? 여러분도 키가 크고 몸무게가 자라면, 그죠? 여러분 지금 현재 30kg인데 48kg, 그지? 50kg까지 몸무게가 달라지겠잖아. 그러니까 너만이 갖는 그 몸무게 값은 아니잖아. 이 세상에 여자 중에 48kg의 몸무게를 갖는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냐고.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 값, 그 물질 하나만 그 값을 가져야지만 그 물질을 구별해내는 특성이 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우리 생각해보자.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는 거. 방금처럼 몸무게 될 수 없겠죠. 그죠?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는 거. 몸무게 될 수 없어요. 또 뭐도 될 수가 없을까? 몸무게와 비슷한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래. 키도 될 수 없어. 키도. 이 세상에 그 키, 그만큼의 센티미터를 나라고 하는 사람 딱 혼자만 그 값을 갖는 건 아니니까. 키 될 수 없겠죠? 또 뭐도 될 수 없을까? 또 무엇도? 길이도 될 수 없죠. 1m라고 하는 이 길이가,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물질만 1m를 차지하려고. 다른 물질도 이만큼의 그 길이만큼의 1m를 차지할 거 아니야. 그지? 길이 안 돼. 키도 비슷하고 길이도 안 돼. 높이도 비슷하겠지. 그죠? 한 종류의 물질만 고유한 높이 값을 갖냐고. 한 종류의 물질만 고유한 키 값을 갖냐고. 한 종류의 물질만 고유한 무게값, 한 종류의 물질만 고유한 질량값을 갖냐고요. 안 그런다고요. 오케이? 다른 종류의 물질이라도 그만큼의 양이 차져 있으면 똑같은 10kg, 10kg. 똑같은 뭐 1m, 1m. 그지? 똑같은 50N, 50N의 무게값을 가질 수 있다고요. 물질의 종류가 달라도.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어요. 양에 해당하는 값들은, 그지? 양을 측정하는 값들은 물질의 특성이 될 수가 없더라 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 그러면 누가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냐? 어떤 것들이? 그 물질을 구별하는 고유한 값. 그러니까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나타낼 수 있는 고유한 값들이야. 자, 그럼 우리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거 과정을 공부를 하고 올라오셨기 때문에 물질을 구별하는 특성 중에 해당하는 거를 배운 적이 있어. 기억은 안 나겠지만 여러분 배운 적이 있어. 배운 적이 있다. 누가 있을까? 혹시 물 몇 도에서 물이 오늘 끓는 점을 물어봤지 어떻게 했어? 자, 물이 100도에서 끓기 시작하죠. 물만 100도에서 끓기 시작해요. 오케이? 그리고 또 물은 몇 도에서 얼기 시작해요? 0도에서 얼기 시작하죠. 어느 점, 어느 점 똑같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이 분자 구성, H2O로 되어 있는 이 분자 구성들의 얘네들끼리 얘를 그냥 뭉떡거려서 내가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분자로 표현할게. 물 분자. 그럼 이 물 분자들끼리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인력을 가진 채로 있었는데 내가 열을 줘서 어느 정도 열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게끔 공급을 해줘서 열 에너지를 줘서 이 흡수된 열 에너지가 이 분자를 진동시켜 움직이게 해. 들뜨게 해. 이 분자 간에 타이트한 결합, 즉 분자 간 인력이 있었는데 물 분자 간에 고유한 인력이 있었는데 이 흡수된 열 에너지가 얘를 자유롭게끔 해줘서 저 얼음 분자가 약간 더 흐를 수 있는 분자 간의 인력을 가지는 이 액체 상태가 되기 시작할 때의 온도를 우리는 얼음이
물로 되기 시작할 때 온도 그걸 무슨 점이라고 해? 녹는 점이라고 하지? 돼요? 녹는 점이라고 한다고. 녹는 점. 그러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얘네들은 분자간의 인력이 이 정도의 힘을 갖고 있으니 이 분자간의 인력을 끊어낼 만큼의 에너지가 녹는 온도였고 돼요? 이렇게 동그란 애들뿐만 아니라 뭐 네모난 분자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애가 있어. 그럼 네모난 애는 동그란 애들보다 분자들끼리의 타이트한 인력이 더 높겠잖아. 분자의 종류가 다르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열을 줘가지고 그죠? 열 에너지를 줘서 이 들어갔던 열 에너지가 얘를 들뜨게 할 만큼의 사용이 될 거라고. 끊어져서. 오케이? 그래서 다 끊어져서 저 고체의 분자 배열이 뭐로? 액체 상태의 분자 배열처럼 약간 더 유연성이 있도록 될 수 있게끔 해줄 때의 그때 고체가 액체로 되기 시작할 때 그때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한다. 돼요? 그러면 이 처음에 네모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 분자가 액체 상태로 되기 시작할 때의 필요한 흡수되어야 할 이 온도가 동그란 모양을 가지고 있는 얘네들이 얘처럼 될 때 흡수되어야 될 온도랑 똑같겠냐고. 다르다고. 이 분자간의 인력과 이 분자간의 인력이 다르기 때문에 물질의 종류가 다르면 녹기 시작하는 이때 온도가 다 다른 거라고. 됐죠? 오케이? 그리하여 자 정리.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는 건 물질마다 고유한 값이 될 수 있는 건 물질들마다 고유한 분자간의 인력을 가지고 있으니 이 분자간의 인력을 끊어낼 수 있을 만큼의 흡수되어야 할 에너지, 녹는 점이나 또는 뭐 녹는 점이 있다면 고체가 액체로 되기 시작할 때 온도를 우리는 녹는 점이라고 하겠지. 그지? 그러면 끓는 점은 뭐로 되기 시작할 때 온도야? 끓는 점. 끓는 점. 액체가 기체로 되기 시작할 때 온도. 똑같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던 이 액체가 완전히 자유도가 높아져서 다 분자간 인력을 완전히 끊고 기체로 되기 시작할 때 온도. 그 끓는 점. 액체가 기체로 되기 시작할 때 온도. 오케이?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나 그것들은 동그란 분자냐, 분자간의 인력을 얼마나 갖고 있냐, 네모난 분자냐, 분자간의 인력을 얼마나 갖고 있냐에 따라 다 그 값이 다르다라고. 고유하다라고. 따라서 물질의 녹는 점, 어느 점, 끓는 점들은 물질을 구별하는 특성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수 있는 거예요. 네모라고 하는 형태의 분자 또는 동그란 모양의 분자들마다 분자간의 인력이 다 다르니까요. 그쵸? 오케이? 그래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이 될 수 있는 거. 다른 말로 물질의 특성, 물질을 구별해내는 기준값이 될 수 있는 거. 분자간의 인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녹는 점 될 수 있어요. 어는 점 될 수 있어요. 끓는 점 될 수 있겠죠? 됐죠? 오케이? 자, 근데 봐봐. 여기 질량 안 됐죠? 될 수가 없어.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될 수 없는 것 중에 혹시 여러분 집에 이렇게 뭐 계량컵 같은 거 있죠? 계량컵. 뭐 밀가루 계량을 한다거나, 그지? 아니면 뭐 한다거나 할 때 뭐 여기 몇 밀리터 이렇게 써져 있다가 100ml, 여기는 50ml. 그죠? 이 밀리리터라고 써져 있는 게 부피.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 부피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공간에다가 이만큼의 100ml라는 공간에다가 내가 물을 담아봤어. 100ml를 완전 가득가득. 오케이? 또 똑같은 계량컵이 하나 있어서 여기 이 100ml의 컵에다가 내가 필요하니까 100ml의 최대 계량컵에다가 식용유를, 그죠? 엄마 집에 있는 콩기름, 그죠? 튀김가루 할 때 쓸 때, 튀김 만들 때 쓸 얘를 똑같이 100ml 이렇게 담아봤어. 오케이? 그럼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가 100ml 똑같죠? 근데 여기 안에 누가 담아있어? 식용유라고 하는 물질이 담겨져 있고 여기 안에 누가 담겨져 있어? 물이라는 물질이 담겨져 있지. 그지? 그러면 이 두 개를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가 똑같이 100ml, 100ml로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가 100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100ml라고 하는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로 넌 식용유고 넌 물이야 라고 구분해낼 수 있어요? 안 되죠. 물도 100ml라는 공간의 크기를 차지하고 식용유도 똑같은 100ml의 공간의 크기를 차지하니까 얘네들은 물질을 구별하는 특성이 될 수 없다라고. 부피도 물질을 구별하는 특성이 될 수가 없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도. 돼요? 어떠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지 점유하는 정도를 물질을 구별하는 특성으로 사용할 수가 없더라. 돼요?
근데 모든 종류의 물질이 부피라고 하는 값도 있고 여 안에 채워져 있는 양이라는 값도 있어서 부피와 질량 두 개를 고려한 단위 부피당 질량 값은 물질을 구별하는 특성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밀도야. 오케이? 자, 밀도라고 하는 건 자,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는 거. 모든 물질이 질량이라는 고유한 양도 있고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라는 부피라도 있는데 단위 부피당 질량에 해당하는 뭐는 밀도라고 하는 개념은 물질을 구별하는 특성이 될 수가 있다라고요. 돼요? 오케이? 자, 어떻게 되는지 내가 설명을 해줄 거야. 자, 넘겨봐. 일단 여러분 오른쪽에 지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데 칠판을 지운 동안 오른쪽 1번하고 2번 답 달아보세요. 개념 쏙쏙 1, 2번. 자, 1번. 답 뭐야? 물질의 특성에 해당하는 건 O, 옳지않은 건 X였어요. 첫 번째 1번. 자, 물질의 종류에 따라 물질의 특성값은 다 다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물질을 구별하는 특성이 되는 게 물질의 특성이니까 종류마다 다 다른 값을 가져야 되겠죠? 맞죠? O. 자,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면 물질을 구별할 수 있다. 네,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지? 아, 너구나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아낼 수 있으니까 그 너구나 라는 걸 이용해서 섞여져 있는 상태일 때 얘를 구분해낼 수 있어요. 같은 물질이더라도 물질의 양이 많으면 물질의 특성이 달라진다. 같을까? 아니요. 그죠? 내가 물이라고 하는 건 항상 100도에서 끓어요. 얘가 조그마한 양을 끓여서 커피를 마시려고 끓이는 물이든 아니면 이렇게 큰 10인용 라면을 끓이려고 하는 물이든 다 똑같이 100도의 온도에 도달해서 끓어요. 물론 양이 많으니까 그 양이 전체 다 100도에 도달해야 되니 양이 많을수록 100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그래서 OOX 이렇게 되겠죠. 2번 누굽니까?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는 거. 그쵸? 2번이죠. 공간의 크기, 부피는 모든 물질이 다 공통으로 점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밀도라고 하는 건 선생님 어떻게 매직입니까? 부피도 있고 질량도 있는데 밀도라고 하는 건 어떻게 물질을 구별해내는 특성이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자, 공간의 크기가 이렇게 있어. 얘가 예를 들어서 2, 4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죠? 똑같이 여기도 2, 4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자, 여기 지금 공간의 크기인 부피는 두 개가 똑같아요? 달라요? 공간의 크기 부피 똑같죠? 왜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하면 되잖아요? 부피의 크기는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4니까 그치?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하니까 그래서 16 세제곱센티미터로 부피는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모든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도 있겠지만 여기 안에 자신의 입자들이 꽁꽁꽁꽁꽁 다 안에 들어가져서 양을 가진 채로 어느 정도 들어가져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파처럼 요런 안에 아이들이 여기에 이만큼의 빈틈없이 하나씩 다 채워져가지고 빈틈없이 하나씩 다 채워져가지고 여기는 얼마가 들어있다라고 합시다. 160g이 들어있다라고 합시다. 전체가 싹 다 채워져가지고 오케이? 다 채워져서 160g 있다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죠? 오케이? 근데 여기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크기를 갖는 것보다 조금 더 묵직하지만 입자의 크기는 작은 아이들. 그지? 조금 더 묵직하지만 무게가 하나 이 입자의 양 자체가 무게가 무거운데 조금 더 입자가 작은 아이들이 막 들어가져서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 오케이? 들어가져서 여기는 여기 전체의 질량이 얼마가? 320g이 들어있다고 합시다. 빈틈없이 다 채워져가지고 320g. 오케이? 하나하나가 무게도 무거웠고 그지? 사이즈는 작아도 무게가 무거웠어. 돼요? 오케이? 그게 여기 전체에 싹 다 차져있다라고 했을 때 그지? 그러면 공간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그지? 부피로만 따지면 차지하는 공간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다 차져있는 거야. 채워져 있는 거야. 그럼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얘가 똑같다라고 판단하면 안 되죠. 다른 물질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의 경우에 똑같은 1세제곱센티미터라는 부피 안에 단위 이 부피 안에 얼마씩의 양에 해당하는 게 들어있는 건지를 계산해낸 게 그게 밀도야.
부피가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단위 부피당, 제한된 단위 부피당, 그지? 단위 부피당 동일한 걸 계산해 주는 거지. 돼요? 오케이. 단위 부피당 똑같이 단위 부피당 얼마씩에 해당하는 양이 제한된 똑같은 부피당, 그러니까 동일한 부피당 얼마씩의 양이 얼마의 질량이 존재하는지를 서로 비교하도록 표현해 준 게 그게 뭐야? 밀도야. 오케이? 그러면 자, 이 물질의 밀도는 전체 부피가 16세제곱센티미터잖아. 그리고 이 아이들이 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 아주 가득가득 다 담겨 있어서 160g에 해당하는 양이 들어있는 거지, 질량이. 그죠? 근데 얘가 단위 부피 1세제곱센티미터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1세제곱센티미터에는 얼마씩의 양이 들어있고 여기 또한 1세제곱센티미터 이 부피 안에는 얼마 양이 들어있는지를 서로 절대적으로 비교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얘가 차지하는 전체 부피를 얘가 차지하는 질량으로 나누면 돼. 질량을 부피로 나누면 된다고. 돼요? 그래서 얘 아이를 160g에 해당하는 저 양을, 그지? 얼마로? 2 곱하기 2 곱하기 4라고 하는 얘가 차지하는 이 부피의 크기로 나눠봅시다. 그럼 얼마가 돼요? 10이죠, 10. 10.0, 그죠? 항상 부피, 밀도는 초점 첫째 자리까지 표현해줘야 돼. 단위는 부피당 질량이니까. 단위 부피당 질량이기 때문에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오케이? 그램은 질량이 단위고, 그죠? 부피는 센티미터는 세제곱센티미터는 부피의 단위이기 때문에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로 표현해줘야 돼. 부피분의 질량. 이게 밀도의 단위야. 이 밀도 단위 안 써주면 안 된다.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단위표 되게 중요해지고 있어요. 밀도 단위니까 이거 써줘야 돼. 그죠? 그러면 봐봐. 겉으로 보기에는 얘가 공간의 크기에 해당하는 16세제곱센티미터로 공간의 크기는 똑같아 보이는데, 그지? 그리고 더 작은 입자가 들어가 있는데, 크기는 작은 입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지? 근데 전체 양이 얼마야? 320g이잖아. 그래서 얘가 차지하는 전체 부피를 뭐로? 질량으로. 그지? 질량을 부피로 나눠주는 거야. 질량을 부피로. 그러니까 16세제곱센티미터를 그러면 이렇게 나누면, 양을 얘로 나누면 1세제곱센티미터 당 얼마의 제한된 양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게 이게 계산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약분하니까 얼마예요? 20이죠? 그죠? 20g per 세제곱센티미터로 이 아이가 B라고 하는 물질이 A라는 물질보다 2배나 더 밀도가 크네요. 겉에서는 부피가 똑같아 보여도 양이 달라서. 오케이? 그래서 공간의 크기가 아무리 똑같아도 들어있는 여기 안에 얼마에 해당하는 얼마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가 차곡히 다 싸져 있는지 단위 부피당 질량의 개념으로 나타내준 밀도이다 보니 단위 부피당 질량의 개념으로 나타내준 것, 그게 밀도야. 돼요? 그래서 밀도가 크면 깔아앉고 밀도가 가벼우면 위에 뜨고,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밀도가 크기 때문에 이 아이가 깔아앉아져 있을 거야. 오히려. 돼요? 밀도가 가벼우면 뜰 거고. 물 또한 밀도가 1.0g per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리고 물에 코르크 같은 거, 스티로폼 같은 거 뜨죠? 물보다 밀도가 가벼우니까 훨씬 더 낮은 밀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뜨는 겁니다. 물은 밀도값이 1.0이에요. 돼요? 그래서 어떠한 형태든 단위 부피당 질량의 형태들로 계산해낸 거, 그게 밀도고요. 밀도가 똑같으면 같은 물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 제공된 단위 부피 안에 차지하는 입자가 똑같게 들어있다라고 하는 건 걔는 한 종류의 물질일 수밖에 없다 그거거든요.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밀도가 같으면 같은 물질이에요. 그리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른쪽 문제들 3번부터 6번을 쭈르륵 풀어주세요. 7번, 4번부터 7번. 할만해요? 안 할만해요? 그죠? 두 쌍둥이들의 공통점을 찾아버렸어요. 어떤 걸 찾았냐?
가방을 끌어안고 있어. 아니 옆에 비어있는 자리니까 가방을 옆에다 놔둬도 되고 좀 편히 앉아. 어? 왜 꾹 끌어앉아야 더 편해? 따뜻하고 좋아. 추워서 추움 이슈였어. 온도 이슈. 자, 어렵지는 않은 부분인데 자 하시면 됩니다. 결정을 하시면 돼요. 해내시면 돼요. 해내시면 일단 1, 2번은 아까 했고요. 밀도라고 하는 건 물질들이 부피도 가지고 있고 질량도 가지고 있는데 그 물질을 그래 너 제한된 1세제곱 센티미터라는 단위 부피당 얼마씩의 제한된 양이 차져있게 라고 표현시키는 거야.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계산하려면 당연히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부피 질량을 부피로 나눠주는 거겠죠. 단위 부피랑 질량이니까 이렇게 계산해내면 돼. 그럼 봐봐 3번에 밀도에 대해서 OX 문제를 물어봤어요. 밀도는 물질의 부피를 질량으로 나눈 값이다. 이거 맞을까요? 질량을 부피로 나눈 거겠죠. 위에가 나눈 표시니까 위에가 있어야 돼. 질량을 부피로 나눈 거니까. 그래서 X 그죠? 밀도에 대한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그램 퍼 밀리리터 등이 사용됩니다. 두 물질의 부피가 같을 때, 자, 두 물질의 부피가 똑같대요. 공간이 그냥 똑같대요. 질량이 작을수록, 봐. 밀도를 표현하는 단위가 저건데, 위에 분자가 작으면, 얘가 작으면, 여기가 똑같아. 그러면 이 단위 부피당 질량을 나타내준 밀도값이 어떻게 돼? 얘가 낮아졌어. 그럼 밀도도 낮아질 거 아니야? 그죠? 낮아졌는데 낮아지겠지. 그럼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X입니다. 자, 질량이 작으면 밀도가 작아요. 자, 그 다음 4번. 20.0g인 돌을 50.0에 넣어서 물의 부피가 늘어 60.0이 됐다. 선생님 저 이거 처음 본 것 같은데요.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라고 한가요?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자, 뭐냐면 내가 자, 모양이 어느 정도 차져 있어. 믿기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집에 가서 만약 욕조가 있다면 여러분의 욕조에다가 물을 만땅 받아. 흐르지 않을 만큼. 그리고 그걸 줍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다. 네, 욕조로 표현하지 말고 빈 비커가 있고 물이 가득 찬 비커에 내가 그 부피를 측정하고 싶은 물질을 집어넣어. 오케이? 내가 부피를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을 만약 여기다 집어넣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생긴 모양이 불규칙한. 이렇게 모양이 불규칙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피를 측정하기 어렵겠잖아. 그래서 너를 어떻게? 여기 봐봐. 리아야. 얘를 자, 얘가 지금 이렇게 100ml 정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이 가득 들어있었는데 안 흘리고 얘를 여기다 투척해. 그러면 얘가 차지하는 공간, 바깥에 이 공간에 해당하는 부피만큼 이 물이 이렇게 흘러 넘쳐. 오케이? 이 흘러 넘친 물의 부피가 뭐 때문에 얘가 넘쳐졌어? 얘가 뚝 들어가서 그런 거죠? 이 돌의 부피야. 이 돌의 부피, 돌에 차지하는 공간만큼이 얘가 물이 만땅 들어있는 거에다가 여기 안에 툭 들어가가지고 흘러 넘친 이 물의 부피가 돌의 부피랑 똑같다고.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 이게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라고. 아르키메데스가 오케이 유레카 하고 알아낸 그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왕관에 관련된 것도 조금 더 설명해 드릴 거야. 다음 시간에 얘가 들어오면. 그래서 자 여기도 이와 같은 원리로 질량은 20.0이래. 그지? 근데 50ml의 물이 담긴 눈금 실린더에 자 얘 돌을 집어넣었더니 60.0이 됐대. 그럼 봐봐. 얘도 원래는 50.0이었는데 누가 들어가가지고 60.0으로 늘었어요? 어떤 아이가 들어가서 그 돌을 집어넣었더니 돌 때문에 60.0으로 늘어났죠. 그러면 늘어난 물의 부피가 뭐인 거야? 뭐 때문에 늘어났어? 돌 때문에 늘어난 거야. 돌의 부피랑 똑같은 거야. 돌이 차지하는 공간의 부피랑 똑같다고. 돼요? 그래서 자, 이 돌의 밀도는 어떻게 계산해준다? 50에 해당하는 물에다가 이 돌을 똥 집어넣었더니 60이 됐어. 그러면 10.0이 돌의 부피야. 그죠? 그리고 이 돌의 질량이 얼마래? 20.0이래. 그죠? 돌의 질량 항상 뭐분의 뭐로 계산한다고?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해준다고. 그죠? 그럼 얼마야? 2.0 그램 퍼 세제곱 그램 퍼 밀리리터. 단위는 그대로 써줘. 꼭 써줘야 돼. 얘가 돌의 밀도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늘어난 물의 부피만큼 돌의 부피가 되는 거더라. 자, 그 다음 자 5번하고 6번하고 7번 있는데 산수 했어요? 산수 하셨습니까? 자 5번 A 얼마예요? 밀도가
네, 4.0이죠. 왜요? 부피가 이 10이고 질량이 40이니까 10분의 40 하니까 4.0이죠. 자, 그 다음에 B 얼마예요? 1.0이죠. 그죠? E 얼마예요? 2도 1.0이죠. 3.0분의 30분의 30이니까 똑같이 1.0이죠. 그러니까 이 기울기 라인에 해당하는 건 밀도값이 똑같기 때문에 누구누구는 같은 물질이야. 밀도가 같으면 어떤 물질이야? 다른 물질이 아니라 같은 물질이야. 부피와 질량이 나타나져 있는 그 라인에서 이렇게 쭉쭉 부서 있는데 여기하고 여기 있죠. 10점, 10점, 30, 30, B와 E는 같은 물질인 거야. 왜? 밀도값이 똑같기 때문에. 밀도가 똑같으면 같은 물질. 근데 A와 C와 B는 서로 다 다른 물질. 자, A부터 E 중에 같은 물질은 B이고요. A 밀도는 4.0, D 밀도는 0.5입니다. 그리고 6번에서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A, B, C, D 되어 있을 때 밀도가 제일 큰 게 안에 깔아앉아요. 밀도가 가벼운 건 위에 뜹니다. 그래서 A가 제일 가볍고요. 자, 그 사이에 B, 그리고 D랑 C랑 E가 있는데 E가 제일 무겁겠죠. 그리고 D와 C 사이에 C와 D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C보다 D가 더 밀도가 큽니다. C하고 D를 비교해봐. C와 E. 그리고 그 사이에 D가 떠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하실 수 있어요. 따라서 방금까지 밀도에 관련된 내용 설명을 해드렸고요. 숙제 내드릴 거예요. 아까 내줬던 20 몇 쪽에 해당하는 것도 다 지금 숙제겠지만 개념 쑥쑥 문제 11쪽에서부터 그다음에 12쪽에 해당하는 좀 많네요. 한 장, 그죠? 한 장, 앞뒤 한 장, 11쪽, 12쪽 한 장이 숙제입니다. 11쪽, 12쪽 한 장이 숙제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문제도 있었죠. 아까 제가 5문제 정도 내드렸잖아요. 그거 풀어오세요.